반갑습니다. 정선조입니다. 저는 이제 미국에서 83년 1월 10일에 애트리에 데이터 통신 연구 실장으로 입소를 했어요. 한 4년. 그 다음에 이제 ISDN 연구부 부장이 되어가지고 주로 한국통신 전화망을 디지털 망으로 바꾸는 기술을 이제 연구하는 사업을 맡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무궁화위성 사업 단장을 맡았고, 1997년에 애트리 원장을 맡고 3년 근무하고 이제 퇴직을 한 사람입니다. 컴퓨터 전문가로 처음으로 이제 컴퓨터 분야를 소개하기 위해서 애트리에 들어왔죠. 전화만 하던 것을 여기다가 어떻게 음성 외에 다른 이 문자라든지 혹은 비디오, 영상 이런 자료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망으로 바꾸느냐. 그게 이제 그때 세계 추세인데, 데이터 통신 연구실은 그런 연구를 했어요. 그게 이제 발전되어 가지고 ISDN인데, 그게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전화망이 컴퓨터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이 정보를 주고받고 할 수 있도록 그런 기술을 이제 개발을 한 거죠. 사실은 이 우리나라 컴퓨터 기술을 전화망에다가 접합시키는 일, 그게 아주 어려웠어요. 그 당시에는. 그리고 그걸 하다가 88년에 이제 최신부가 그 우리나라 첫 방송위성을 발사할 계획을 확정을 했는데, 나는 컴퓨터 전문가지만은 애트리에 입소하기 전에 그 나사 휴스턴 기지에서 우주 왕복선 텔레메트리 이 시험 팀에 있었어요. 그런 연유로 무궁화위성 사업을 맡아라. 그래서 내가 8년간 무궁화위성 사업을 맡아서 여러 가지를 개발해가지고 그 중에 개발한 것이 아주 많지요. 실장 때가 제일 내가 바빴는데, 소위 컴퓨터 통신이 뭐냐, 이걸 설명으로 다니는 게 내 일과일 정도로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리고 결국은 KT, 소위 아날로그 전화망에 오랫동안 젖어온 KT를 설득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실패했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지금 한국에 인터넷에 들어와 있는 교환기는 국산이 아닙니다. 전부 시스코의 서버 라우터를 전부 사다가 깔아놨어요. 그러니까 TDX 시대는 끝난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아날로그 전화망에 집착해 있는 동안에 외국 기술이 들어와 본 거예요. 그게 대체 못한 것은 우리 애트리 그리고 최신부의 하나의 참 아쉬운 점입니다.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바꾸는 게 그게 작은 혁명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애트리가 그런 시대를 만들었고 중심에 있었다는 거, 그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00% 다 성공하는 건 아니니까 실패를 딛고서 이제 성공이 나오는 거니까. 내가 원장이 될 때는 IMF 사태로 수많은 기업이 도산하고 공공기관인 애트리도
예산을 줄이고 또 구조조정해라 해서 그래서 내가 한 일이 250명을 해고한 겁니다. 그 대신 이제 끝나고는 젊은 연구원들을 채용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세제고체를 에트리는 그때 좀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기억나는 게 저희 IMF 때문에 전부 파괴된 산업을 다시 복원해야겠는데 그래서 원장으로서 구상한 것이 이 소위 비동기 방식 그걸 밤을 새고 개발에 성공해서 그걸로 처음으로 우리나라 삼성, LG 이런 데서 해외에 휴대전화 수출을 한 거예요. 거기서 시작해가지고 점차 Y브론이, LTE니 3세대, 5세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세계 시장 거의 장악한 때도 있었고 지금은 삼성이 아마 제1위로 그 점유율이 높을 거예요. 그것도 애트리가 해냈어요. 퀄컴이 리드를 해가지고 애트리가 그 전체 통신 시스템을 거기 집어넣어서 이동통신 시스템으로 개발하는데 성공을 한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톡톡이 이득을 본 겁니다. CDMA 기술 그 상용화 성공 때문에 엄청난 기술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개발에는 서로 신나게 했는데 계약에서는 형편없는 계약을 한 거예요. 에? 그때는 몰랐지. 지적재산이 뭔지도 몰라. 그 퀄컴은 그게 전문 회사고 예? 그 지적재산권 관리 변리사 변호사만 6명이가 있었어. 그래가지고 기술료를 20%를 애트리에 주기로 계약이 됐어. 그런 식으로 계약을 해가지고 됐는데 돈이 말이지 수천억으로 늘어나니까 변호사들이 말장난. 기술료를 안 줘. 20%도. 근데 그때 내가 원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안 된다. 우리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래가지고 되겠느냐 해서 내가 결정을 했죠. 이건 국제 중재재판소에 내가 고발을 하겠다. 전 세계 그 통신들이 난리를 쳤지. 아니 한국에서 무슨 이름도 모르는 연구소가 세계에서 퀄컴을 걸어가지고 100% 승소를 해? 이건 좀 이상하다 그랬지. 근데 사실이요. 100% 승소해가지고 총 1억 8천인가를 받았는데 미국의 회사를 그 지적재산 전문 회사를 굴복시킨 것도 역사적으로 처음이고 우리가 받아온 액수도 크고 그래서 좀 화제가 됐지. 70년대에 출연 연구기관을 만들 때 원천 연구는 생각을 엄두가 안 나고 우선 수출용 상품을 모방 개발해라 그런 미션을 준 겁니다. 그런데 80년대 WTO 그 다음에 IMF를 거치면서 장벽이 다 무너졌어요. 상품을 아무리 모방해서 개발해도 아주 싸거나 품질이 더 좋거나 그러지 않는 한은 외국 것이 들어오면은 안 팔려. 우리가 개발한 거. 근데 우리 것이 더 나은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2000년대 이후에는 변신을 했어야 돼. 그래서 애트리가 변신하는 게 아니고 정부 정책 수립자들이 연구개발 정책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 어떻게 변환을 시켜야 될 것인지 그 고민을 해서 실천에 옮겼어야 돼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이렇게 많은 R&D 돈을 GNP 비해서 많이 쓰는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정책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내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기업체들이 더 잘할 수 있는 상품 개발에 애트리가 매달려서는 안 되고 좀 더 원천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과감하게 기업체에다 줘야 된다. 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옛날 존중하고 따르던 그 시니어들의 경험의 지혜를 얻으려고 했던 그 시절이 끝났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얘기를 오랫동안 했지만은 애트리가 시니어들을 활용을 못한다. 그 오랫동안 쌓인 노하우, 실패를 통한 경험, 이걸 듣고 똑같은 실패를 되풀이하는 일은 안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직까지는 미흡해요. 동문회를 만들어가지고 한번 노력을 하려고 시도를 했지만은 그것도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애트리만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은 정부도 많이 좀 변했어요. 이제 수련연구 기관들이 상품 개발에 별로 실적이 없어요. 매년 그렇게 개발비를 많이 쓰지만은 이건 조금 미안한 얘기지만은 트레이드 디피시트, 수지 계산에서 매년 어떤 해는 한 5조 원, 어떤 해는 6조 원. 이렇게 손실이야. 그래가지고는 안 되거든. 연구개발 투자를 했는데, 어느 재벌에서 투자를 했는데 매년 4, 5조 원씩 손해실을 낸다면은 그거 버티겠어요? 당장 회사를 문 닫아야지. 그런 면을 개선을 하려면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 원천 기술을 많이 우리가 소유를 해야 되고 그것이 곧 진짜 국가 기술 경쟁력입니다. 초심으로 돌아가가지고 연구원은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저 친구들한테 투자할 만하네. 이런 칭찬을 받아요. 그렇게 하려면은 뭘 개발해야 할 것인가. 내가 원장할 때 그 기준을 다 내가 만들어줬어. EBCM이라고 해서 earlier, B는 better, C는 cheaper, M은 marketability 해가지고 기술이 earlier는 남보다 더 빠르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earlier가 생각이 안 나면은 better라도 해라. 그래서 그래도 나는 우리 애트리 연구원대 지혜롭게 환경을 잘 적응을 해가지고 EBCM 그 원칙이 가능하면은 접근하려고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어요. 그거의 살 길이에요. 과학기술자는 다른 거 없어. 꽤 부려봤자 나중에 뭐 남는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머리에 뭐가 들어야 된다. 그리고 업적을 쌓아야 돼. 그 업적, 경험을 쌓는 것은 이제 지혜니까 좋은 지혜를 쌓아가지고 또 후세들을 길러내고 이렇게 해야 그래도 정부 예산을 받아서 연구도 하고 생활을 했으니까 그 보답은 국가에다 해야 됩니다. 국민들 세금으로 연구비 줬잖아요. 그걸 뭔가 보답을 해야지. 그렇게 하려면은 쓸모있는 기술, EBCM에 이 기반을 둔 뭔가를 하나씩 개발해야 돼.